번째 세션을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와 향후 과제입니다. 오는 10월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체코 원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가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님을 모셔서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이미 언론에서 다 들으신 얘기여가지고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정말 발표해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그 한수원에 그 수출했던 관계자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좀 말을 아끼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체코 원전은 그 두코바니 원전 부지에 APR 1002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제 두코바니 1, 2, 3, 4, 5기가 운영 중이고요. 이제 이번에 5, 6호기를 수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테무린이라는 부지가 있죠. 여기 그림에도 보이는 것처럼 두코바니는 오른쪽에 있고 테무린은 왼쪽에 있습니다. 테무린 3, 4호기, 테무린도 지금 1, 2호기는 운영을 하고 있고 3, 4호기를 이제 건설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테무린 3, 4호기를 먼저 입찰했죠. 테무린 3, 4호기를 먼저 입찰해서 거기에 러시아, 중국, 웨스팅하우스 이렇게 붙었다가 테무린 3, 4호기는 잠시 유보를 하고 두코바니 처음에는 5호기 하나만 입찰을 냈는데 체코에서 생각해 보니까 한 개 짓는 것보단 두 개 짓는 것보단 4개 짓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해서 비구속적 조건으로 5호기 외에 나머지 3기에 대해서 신청서를 같이 내봐라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두코바니 5호기 말고 6호기와 테무린 3, 4호기에 대한 신청서도 이제 받았던 거죠. 그리고 7월 17일에 드디어 이제 그 발표가 났는데 발표가 날 때까지도 5호기 하나만 나올 것이냐, 5, 6호기 2개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테무린 3, 4호기까지 4기가 다 나올 것이냐를 잘 모르던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2기가 나왔습니다. 사업비는 약 24조 원. 우리 바라카에다 수출했던 BNPP 원전의 약 2배 정도 되는 가격이죠. 당연히 이것은 우선 그 사이 이제 물가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또 EU라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 동네에서 지어야 되는 일들. 또 하나는 이거는 체코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중량물들을 이제 독일의 함부르크에다 실어 나르고 거기서 육상으로 이제 두코바니 부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육상로 중에서 그 하중을 버티지 못하는 도로와 교량에 대한 보수 작업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더 비싸져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건설 사업을 통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왔는데 주로 중동 지방이나 좀 우리보다 못 살거나 아니면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한 나라에서 이제 건설을 해왔는데 이제 EU라는 굉장히 터프한 조건에서 우리가 건설을 경험해보고 또 그쪽 인력들을 데리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하나의 어떤 시험 무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다 선진국 쪽에 진출하는 기회를 원자력이 열어주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입찰 안내서는 2022년 3월에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절차들이 있었죠. 수정 입찰서가 아까 말씀드린 3기에 대한 어떤 비구속적 프로포저를 내라 했었던 것들이고요. 2024년 7월 17일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지정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후의 협상은 한수원하고만 하겠다 이겁니다. 계약 체결은 2025년 3월입니다. 근데 이제 건설 착수가 2029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후에 건설 착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코바니 원전 수출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곳과 안 보는 곳이 갈립니다. 예컨대 5호기 건설 착수 이전에도 도로나 교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보수 작업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설 부문에서는 낙수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기기 같은 경우에는 제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주문이 들어가니까 낙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간단한 물건들은 건설과 동시에 이제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출된다 하더라도 국내 어떤 공급망에 낙수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이 다른 나라와 어떤 차별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체코는 6기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자기 독자적인 능력으로 원전을 개발했고 건설했던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경험이 없는 나라가 우리 원전을 선택해 줄 것과 이미 원전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 어떤 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선택해 준 것이 다른 나라에다 주는 임팩트가 다르다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이게 경쟁 입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처음에 러시아나 중국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평가라는 걸 도입해서 러시아랑 중국은 안보의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빼겠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먼저 배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입찰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입찰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면 배제하는 것이 맞는데 입찰 조건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정말 배제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기간을 더 줘서 입찰 조건을 맞춰오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올 초에 이미 웨스팅하우스를 배제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 EDF하고 끝까지 이제 경쟁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 사실 이 원전 수출이라는 건 단지 기술적인 요건과 경제적인 요건만 가지고 수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술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만 고려하는 것이 공정하고 투명하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황은 체코의 경우에는 여당 야당이 모두 원전 건설에 동의하고 있다 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내륙 국가라는 겁니다.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냉각 용수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U 수출용으로 개발했었던 APR 플러스 그러니까 1,500메가와트입니다. APR 플러스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조건 자체가 1,200메가와트 이하로 입찰을 하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1,500짜리를 1,000으로 줄여가지고 APR 1,000을 수출하게 됐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부르크까지는 배로 운송을 해서 함부르크에서부터 두코바니는 약 800km입니다. 800km의 구간에서 하중을 견디지 못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보수 작업을 수행해가면서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대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5년 3월에 계약만 되면 바로 업무에 착수해야 될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요인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원전이 경쟁력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APR 플러스라는 노형은 이미 유럽 스펙에 맞춰져 있는 노형이고 그것들을 APR 1000으로 줄이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허가 요건을 만족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 이것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 EUR 유럽 기준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미 라이센서블 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훨씬 유리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 신기술, AI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의 원자로를 제시했다. 그리고 입찰과 과정에서
EDF나 프랑스 EDF 같은 경우에는 입찰 기간을 잘 못 맞춰서 연장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있었지만 우리는 납기를 준수해서 어떤 성실성과 신뢰성을 보였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이 사업은 8년 전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코바니 지역 협력 사업도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한수원의 인지도를 제고했다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업 리스크 상의 그 수주 경쟁력 추가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on time within budget이죠. 그러니까 제때 건설할 수 있는 능력. 그것들이 어쨌든 사업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고 총리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이 모든 면에서 나았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죠. 그리고 태무린 3, 4호기도 앞으로 한국과 얘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가 취약했던 부분은 과연 우리가 그 지오폴리티컬 팩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끝까지 이제 관심 사항이었기 때문에 7월 17일 발표하기 전날까지도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큰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내에 철강, 자동차 등의 어떤 제조업 강국인 그리고 또 원자력 발전소를 6기 보유해서 운전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원자력을 택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나라한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경제성하고 기술성만 가지고 수출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과거에 이제 신규 수요는 대부분 러시아가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자기네 차관으로 직접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왔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외거력이 강하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EU의 의장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우선 기술과 시장, 경제성을 우선했다라는 것이 체코의 어떤 강단이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두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원전 시장의 교두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이 EU 쪽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도 될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가로축은 시간이고 세로축은 원전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원전이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한 1990년대 이후부터는 원전이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 중인 원자로들이 굉장히 고령화된 상태다. 최소한 90년대 이후에 한 3, 40년 된 원자력 발전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체 수요가 좀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현황이고요. 2018년도에 송도에서 열렸던 그 IPCC 회의에서는 기후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4가지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 이제 파란 박스에 작은 글씨여서 오른쪽으로 따로 써놨는데요. 시나리오 4개를 제시했는데 2050년도 원전은 150%, 98%, 501%, 468%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번 시나리오는 현행 유지고 1번, 3번, 4번은 원전 확대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많이 예상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캅 28에서는 뭐 합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과 신재생 이렇게 무탄소 에너지가 현재보다는 한 3배 정도로는 늘어야 될 거다라는 거 주장을 했고 또 거기 동참한 나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신규 수요라는 것들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신규 수요와 곧 교체 수요를 합치면 원전 시장은 많이 커질 것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앞으로 저희 원자력 쪽에서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이 원전이라는 거는 국가별로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국가 특성에 맞는 수주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정부랑 한수원이 각각 서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역할 분담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한전이 원전 수출을 담당하고 있고 한수원도 원전 수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걸 이원화된 것을 하나로 합치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현재 상태가 좋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원화 그대로 좋다라는 주장입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더 협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한전과 한수원이 정보 교류를 하면서 협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원자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한전이 있고 그 밑에 자회사로 한수원이 있고요. 한수원과 같은 계열로 한전 기술 주식회사라든지 해결료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은 자회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주도할 땐 별 문제가 없는데 한수원이 주도할 때는 한수원이 주도권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약간 수직 계열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전은 공사지만 한수원은 주식회사입니다. 100% 주식을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지 공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파이낸싱을 한다거나 할 때 공사에 비해서 나쁜 조건입니다. 결제도 단계도 길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수출을 생각한다 그러면 공사화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안전규제 체제가 지금 그 앞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안전 규제가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그 실력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지난 탈원전 정부를 지나면서 그 임의 규제, 법에 없는 규제를 하는 습관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내 원전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래서 어떤 규제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그 뭐 ISMR도 같이 개발해서 어떤 수출 상품을 여러 가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원전 산업이 주로 국내 전기를 공급하는 것들 위주로 이루어지다가 앞으로 이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게 됨에 따라서 어떤 국제적인 인물들이나 국제적인 활동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그림은 한전이 위치하고 있는 구글 지도입니다. 그 경주의 산골짜기에 옆에 저기 경주 화랑고등학교 하나 있고요. 그 옆에 편의점도 없고 식당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산 한 구석에 이제 한수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건 절이다, 절터다. 그래서 한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 한수원 사장님은 뭐 주지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다 갖다 놓고 원전 수출을 해와라 하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아니냐. 원전 수출을 잘할 수 있는 자리에다 갖다 놓고 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범진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